최근에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 지인이 2살짜리 강아지랑 매일 미친듯이 산책을 나가다가 양쪽 다 슬개골 탈구 진단을 받았대요. 곧 수술이고요. 두 귀를 의심하며 대체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많이 걸으면 관절이 튼튼해지는 줄 알고 강아지도 좋아하니까 닥치는 대로 다 나갔다고. 사실 많이 걷는 게 무조건 좋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강아지 관절은 사람보다 훨씬 섬세하거든요. 반대로 산책을 거의 안 시키는 분들도 있죠. 걷다가 탈구될까봐 쉬게만 하는 경우요. 사실 이 두 가지 다 문제예요. 무작정 많이 걷는 것도 거의 안 걷는 것도 슬개골에는 똑같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가 아니라 걷느냐예요. 저희 뽀순이도 슬개골 탈구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됐어요. 그동안 탈 한 번 없이 지금도 잘 걷고 잘 뛰어요. 산책 나가면 계단도 척척 내려가고 오를 땐 힘있게 쭉 올라와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두 발로 서서 점프도 해요. 매일 보면서도 와, 내가 진짜 그동안 하길 잘했다 싶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가 오래오래 씩씩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방법, 다리 힘을 되찾고 오래 유지하는 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채널 설채연의 놀러와 컨텐츠도 참고했어요. 슬개골 탈구, 지금 괜찮다고 방심할 병이 아니에요. 초반에 멀쩡해 보여도 어느 순간부터 다리를 절거나 무릎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슬개골 탈구는 무릎뼈가 제자리에서 자꾸 빠지는 질환이에요. 처음엔 살짝 헛디디는 느낌으로 시작되지만 그대로 두면 무릎이 흔들리고 관절이 틀어지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초기에 잡지 않으면 점점 더 쉽게 빠지고 결국 다리가 휘거나 아파서 걷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언제 수술이 필요한지 기준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슬개골 탈구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뉘는데요. 1기, 2기는 무릎이 살짝 흔들리는 정도라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3기, 4기는 무릎이 자주 빠지고 다리가 휘기 시작해서 이미 구조적으로 무너진 상태예요. 3기 이상은 수술이 필요하다는데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2기라도 아파하면 수술, 안 아파하면 지켜보기. 결국 1기, 2기 때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은 3기로 넘어가기 전에 막는 것. 이 시기를 놓치면 무릎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더 큰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10년 넘게 뽀순이랑 지켜온 관리법을 기준으로 슬개골이 약한 아이들을 위해 꼭 챙겨야 할 4대 관리 원칙과 운동, 보조기, 영양제, 그리고 산책 방법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하냐는 부분이에요. 정말 효과를 본 슬개골 관리 4가지는요. 첫째, 살찌지 않게 하기. 슬개골 탈구는 무너지는 건물에 짐을 더 얻는 거랑 같아요. 체중이 늘수록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 커지고 탈구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은 나 살쪘어요 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져서 확인해줘야 해요. 갈비뼈를 살짝 만졌을 때 손끝으로 뼈가 느껴지면 괜찮아요. 근데 푹신하기만 하고 뼈가 잘 안 잡히면 살이 좀 오른 거예요. 이럴 땐 간식 양을 조금 줄이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체중이 안정되면 슬개골에도 훨씬 부담이 덜 가요. 저는 뽀름이들이 스스로 체중계에 올라가도록 놀이처럼 가르쳤어요. 체중을 재면 영양제나 간식을 보상으로 줘서 거부감 없이 즐겁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200에서 300g 정도 늘면 간식을 줄이거나 특식을 잠깐 쉬면서 조절해요. 둘째, 미끄럽지 않은 바닥 만들기. 우리나라 대부분의 집 마루바닥은 강아지들에겐 너무 미끄러워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매트나 러그를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꼭 깔아주세요. 셋째, 계단 오르내리기 금지. 특히 내려올 때 무릎에 압력이 강하게 실립니다. 필요할 땐 안아주거나 유모차를 활용하세요. 강아지 안전하게 앉는 방법은 카드로 걸어 놓을게요. 넷째, 발바닥 털 관리. 패드 밖으로 삐져나온 털만 살짝 다듬어 주세요. 너무 깊게 자르면 보호층이 손상될 수 있어요. 이 4가지만 지켜도 1, 2기 아이들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럼 그냥 안 걷게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근육이 무릎을 잡아주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은 꼭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불안정한 무릎을 무리하게 쓰다 보면 회복보단 손상이 더 빨라요. 좋은 운동은 수영, 밸런스 쿠션 운동, 도그 피트니스, 잔디길에서 짧게 걷기. 반대로 피해야 할 건 장시간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미끄러운 바닥에서 걷거나 뛰기예요. 즉 산책은 양보다 질이에요. 얼마나 오래 걷느냐보다 어떤 걸음인지가 아이 무릎을 살립니다. 보조기는 무릎을 잡아주고 흔들림을 줄여주는 데는 도움돼요. 특히 1, 2기 아이처럼 무릎이 살짝 불안정할 땐 산책 중 슬개골이 갑자기 빠지는 걸 방지해 줄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몇 가지 한계와 주의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1. 3. 사기처럼 구조가 무너진 경우엔 각도 교정 불가능. 2. 너무 꽉 조이면 혈류가 막혀 붓거나 통증 유발. 3. 오래 착용하면 보조기에 의존하게 되어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필요할 때만 씁니다. 산책할 때나 미끄러운 공간에서만. 실내에서는 미끄러운 방지 매트로 무조건 대체. 2~3시간마다 한 번은 벗겨서 피부와 근육 상태 확인. 저희 여름이도 예전에 너무 오래 착용했다가 오히려 근육이 빠져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필요할 때만 써요. 보조기는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 잡아주는 보조 역할이에요. 이제 영양제 얘기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거 먹이면 무릎이 다시 좋아진대요 하시죠.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녹색잎 홍합, 글루코사민, MSM 같은 성분이 염증이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수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양제는 구조를 복원하지 못하고 염증 완화와 회복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한다고. 즉 영양제는 수술을 대신하는 치료제가 아니라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통증을 줄이는 보조제예요. 영양제만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체중, 운동, 환경관리 이 3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영양제로 몸속을 챙겨줬다면 이제는 몸 밖에서 도와줄 차례입니다. 슬개골 탈구로 관절이 약한 아이들에게 산책은 정말 어려운 숙제죠. 걷게 하면 무릎이 걱정되고 안 걷게 하면 근육이 빠질까 불안하고요. 저도 뽀순이가 진단받았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제 어떻게 걸어야 되지? 어디까지 얼마나 괜찮은 거야? 였어요. 매일 조심스러웠죠. 아이는 움직일 때 더 건강해지지만 약한 무릎을 무리하게 쓰면 오히려 더 망가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산책의 양보다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유모차 산책이었어요. 요즘은 보호자님들도 유모차를 많이 찾으시죠. 하지만 아무 유모차나 쓰면 안 돼요. 프리미엄 유모차는 크고 튼튼하지만 너무 비싸고 무거워서 매일 쓰기 어렵고 차에 실기도 대중교통 타기도 힘들어요. 반대로 3~4만원 정도 하는 저가형은 바퀴가 돌돌거려서 아이 관절에 충격이 그대로 전해지고 보호자 손목에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예요. 결국 비싼 유모차는 무거워서 매일 못 쓰고 저가형은 불안해서 매일 못 쓰는 거죠. 중요한 건 좋은 유모차가 아니라 매일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인터넷에 있는 유모차 리뷰, 가격, 기능을 전부 비교해봤어요. 그리고 고르고 또 골라서 남은 게 바로 탐사 베이직 원터치 유모차. 쿠팡 판매 1등이라 리뷰도 많고 반품 교환도 확실해서 안심됐어요. 무엇보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 버튼 하나로 접고 펴는 게 진짜 편하고 5kg대라 들고 다니기 가볍고 진동이 거의 없어서 아이도 제 손목도 너무 쾌적해요. 그래서 요즘 자꾸 이런 말이 나와요. 와, 이거 알았으면 진작 썼을 텐데. 그만큼 이게 있고 없음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저처럼 후회하기 전에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5만원대에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예요. 저도 프리미엄 유모차가 있지만 매일 산책용은 이걸로 충분해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써요. 5분에서 10분 또는 15분에서 30분 정도 걷다가 힘들어 보이면 태워요. 유모차 안에서도 바람 쐬고 냄새 맡고 세상 구경하면서 자극을 느끼게 해줘요. 체력 회복되면 다시 내려서 걷게 하고요. 이런 루틴이 가능한 이유, 바로 탐사 유모차가 가볍고 안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유모차 종류 너무 많아서 뭐가 좋은지도 헷갈리잖아요. 사실 제일 고민되는 건 진짜 매일 쓰기 편한가? 그거더라고요. 펫 박람회만 가도 으리으리한 유모차들 가득하고 괜히 우리 애만 초라해 보여서 미안할 때도 있었죠. 저도 프리미엄 유모차가 있지만 결국 매일 쓰는 건 편하고 안정적인 유모차더라고요. 보여주는 사랑보다 매일 지켜주는 사랑이 훨씬 크답니다. 꼭 유모차까지 써야 하나 싶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아이를 안아 올릴 때마다 느껴지는 그 무게와 다리 떨림을 보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이건 게으름이나 유난이 아니라 아이를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유모차 산책은 아이에게 무릎 부담을 줄이면서도 바람, 냄새, 소리 자극으로 진짜 산책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줘요. 작은 준비 하나로 아이는 편하고 보호자는 덜 힘들고 매일 꾸준한 산책으로 다리를 더 오래 지킬 수 있어요. 약해진 다리에도 다시 편하게 걷는 힘을 만들어주세요. 무릎 부담은 덜고 산책의 즐거움은 그대로. 탐사 유모차로 시작하세요.
고정 댓글에 링크 둘게요. 진짜 중요한 건요, 이게 단순히 유모차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평생 다리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란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움직이는 시간, 그게 아이의 평생을 바꿉니다. 뽀순이의 10년이 바뀐 것처럼요. 아래 고정 댓글에서 지금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